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 있었습니다. 간밤에 나스닥에 상장된 기술주들이 랠리를 일제히 펼치면서 나스닥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고요. S&P 500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돌파를 목표로 달려나가긴 했습니다만 막판에 사상 최고치 경신엔 실패했습니다.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만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질주는 테슬라의 질주일 겁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CPI를 받아든 미국 시장 안도감으로 점철이 되면서 테슬라의 6%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비트코인도 또 한 번 랠리를 펼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에 힘입어 뉴욕장은 다시금 강한 시세를 나스닥과 S&P 500을 중심으로 보여줬습니다. 국내도 이틀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오늘은 어떨지 오늘 하필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에 대한 가능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면서 대응해봐야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거래일과 어제장의 강한 상승은 투자자들에게는 설레게 하는 충분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트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양지수 모두 상승했죠. 코스닥 2% 이상 올랐습니다. 정치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 금투세 폐지 효과 등이 영향을 줬고요. 상승 종목 개수가 그 전 거래일이 역대 최다였다면 이날도 만만치 않게 많이 올라줬습니다. 2,300개 이상의 상승이었죠. 그리고 예상 밖으로 반도체가 선전한 점도 이색적이었어요. 반도체 지수가 2.5%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선물 부분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일장 거를 넣어놨네요.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외국인은 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도 대응을 했고요. 기관 측에서는 코스피는 매수했으나 코스닥은 매도,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매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개인의 수급도 지금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제작진 한번 확인해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개인은 코스피 쪽에서 매도,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 움직임이었고 수급은 그 전 거래일과 대비해서는 뚜렷한 무언가의 방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현물 매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으나 매도였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웠고요. 기관 측에서는 매수하긴 했으나 연기금이 코스피 쪽의 현선물 매도였다라는 점 수급적의 변화들 일부가 좀 있었으니까 이 정도는 수급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긍정이었던 쪽과 아쉬웠던 쪽을 나눠봤는데요. 긍정인 쪽을 보신다면 낙폭 과대로 인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죠. 계엄 탄핵 정국 속에서 그동안 단기간에 우리 지수가 많이 빠졌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일부분 정치와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공감에서 반등의 트리거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세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 효과와 금융현황 간담회에서 외환당국의 개입이지, 그러니까 환 방어에 좀 계속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수에는 상승의 힘을 보탰고요. 정치 불안이 일부 완화됐죠. 토요일 탄핵 소추안 2차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당 내에서도 탄핵 찬성에 대한 의원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치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계속된 이 거래일의 상승이 있는데 다만 완전 해소까지는 변동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어둬야 한다라는 주의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틀의 상승은 굉장히 반가웠고요. CPI 발표를 앞뒀었던 어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망세 있었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총상위주 보면 1위권부터 한 5위권까지 다른 종목들 상승 대비해서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만기일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좀 더 무게드는 시세였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고려아연의 하락이 일부 지수 상승을 제약했고요. 경기 민감 섹터, 중국발 모멘텀을 받았던 경기 민감 중후장대 섹터 일부에서 하루짜리 반등으로 조금 그치는 흐름, 숨고르기 현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목들은
사실은 아쉬웠죠. 오늘 주의사항은 이겁니다. 이틀간의 강한 반등. 이후에 맞이하는 오늘의 선물 옵션 만기일 변동이 있을지 그 여부들 잘 파악하시면서 살펴야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웬일이래? 이 말이 올라서 웬일이래가 아니라 미국장도 내렸는데 올랐다라는 것에서 반가운 마음에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TSMC 11월 실적 전월치 대비 좀 부진하면서 간밤 미국장의 흐름을 끌어내렸었던 전일장이었었죠. 그래서 미국 반도체와 대만 증시는 약세를 기록했던 바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2.5, 대만 1%, TSMC 1.8% 각각 밀렸었죠. 그런 가운데 국내 반도체가 그래도 선전을 했어요.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 외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힘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낙폭 과대 인식으로 인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점, 그리고 12월 11일이었던 어제였죠. 1일부터 10일치까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수출 쪽에서 반도체 수출이 같은 기간 대비 조금 증가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마이크론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는데 삼성과 하이닉스도 받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진영에서 올라서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시세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 반도체가 눈에 띄죠. 14% 상승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13.9%인데 상반기 엔비디아와 이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 진영이 굉장히 공고했던 시기, 주가의 진영이요. 그래서 엄청난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하반기 들어서 명확하게 꺾여버린 한미 반도체. 어제장에 기관의 매수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14% 상승, 모처럼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 오늘 IR이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이제 TC본더 출시에 대한 기대, 그리고 HBM4 시장을 전망해 줄 것이라는 가능성 등등이 거론되면서 올라섰습니다. 오늘 관련한 내용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만 반도체 진영에서 조금 아쉬웠던 쪽이 있죠.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이 어제 7% 하락인데요. 오늘 제가 실수가 많았네요. 7%의 하락입니다. IR이 그 전 거래일에 있었고 조금 실망스러웠다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하락이었는데 증권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의 시각을 보고 있는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기도 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장중에는 이수페타시스가 상승이었습니다. 반도체에 힘입어서요. 그런데 시간 외에서는 유증 관련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관련한 유증 이슈를 헤어낸커가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마다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있는데 시간 외에서 7% 하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어제 흐름은 남들 나쁠 때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웠다. 그리고 밤사이 반도체는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떨까 기대를 안고 보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올랐던 쪽들 굉장히 많은 종목이 상승했기 때문에 정말 바닥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 가능도 또 열어둬야겠지만요.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쪽에서는 조선과 우주항공, 방산, 그리고 애플 관련주였습니다. 조선, 우주항공, 방산이 계엄 관련한 이슈 이후 굉장히 단기간에 낙폭을 크게 키우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꽤 많이 올라와 있었던 섹터였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자 빠르게 큰 충격을 담아간 겁니다. 그런데 어제장에서는 이제 11월에 세계 선박 부분에 한국의 수주 1위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수주 회복과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조선주가 굉장히 강했던 어제였습니다. 하나 오션도 그랬고요. HD 현대미포가 정말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고요. 조선 기자재까지 함께 상승했죠. 우주항공과 방산 쪽에서도요. 우주청의 내년 예산이 증가했다라는 것과 방산의 저가 매수 유입되며 올라섰고요. 애플이
그 전거래일에 세계 시총 1위에 올라섰다라는 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애플 관련주들도 올랐는데 덕산 네오룩스도 상승하긴 했습니다. 다만 전일장에 OLED 디스플레이 쪽에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덕산 네오룩스는 아마 그 영향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AI 진영에서도요. AI 하드웨어 쪽의 반도체 상승했죠. AI 소프트웨어 쪽 이틀 전이었습니다. 소라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소식과 AI 소프트웨어 가능성을 좀 연결했었는데 어제도 추가적인 강세, 플리토 16%, 언어 AI 쪽 종목들 계속 강합니다. 이스트소프트나 플리토 상승이었고요. 전력 인프라 쪽에서도 오름세가 확인이 됐네요. 그리고 참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만 시장에서는 정책 얘기가 계속 나와서요.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 등이 나오다 보니까 다음 정책의 모멘텀은 어디일 것인가라는 시장의 나름 희망찾기 테마성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측에서는 웨이버스, 교육, 저출산, 중소벤처 특별자금 지원 이슈 속에 창투사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참고용으로 이런 흐름이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제 박앵커의 연결고리 양자 컴퓨터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드렸던 내용처럼 길지 않고요. 좀 심플하게요. 미국에서부터 계속 중국과 패권 다툼에 양자 컴퓨터 시장을 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고 11월에 양자 리더십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던 가운데 구글의 양자 컴퓨터 윌로우가 공개가 되면서 기술적 오류를 해결했다라는 소식, 글로벌 빅테크 CEO들이 구글 측에 축하의 서신을 보냈다 이런 보도 등이 있었죠. 거기다 어제 장 전에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가 언젠가 스타쉽으로 우주의 양자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일론 머스크를 딱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장 더 강한 시세를 기록했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초고속 연산이 가능합니다. 양자의 기본 성질인 중첩과 얽힘의 성질을 활용해서겠죠. 거기다가 미국의 중국 투자 금지 이슈 양자 컴퓨팅 분야에도 있기 때문에 1월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미중 갈등의 또 수혜 섹터로 부상이 되기도 하죠. 왜 갑자기 이슈가 됐는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AI의 급속의 성장 속에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고 빠르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간 것이고요. 얼마나 빠른가? 현재 존재하는 슈퍼컴보다 30조 배 이상의 빠른 속도라고 하죠. 그것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분야가 암호 해독이라던가 아니면 최적화 확률 부분입니다. 암호 해독, 최적화 확률 이 모든 것이 AI, 보안, 자율주행, 금융, 에너지 산업 각각에 접목됐을 때 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세계 각국에서는 패권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미국은 민간 중심, 중국은 국가 중심의 투자를 빠르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모든 암호 코드를 해독해버리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핵무기보다 무섭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확률 문제 최적화로 각종 산업 비용이 감소하는 긍정의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 뭔가 엄청난 획기적인 기술인 만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 갖가지 우려 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양자 시장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에 대해 초점이 맞췄고 테마성 자금이 국내에서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한 기업들이 막 수백 %씩 올라가는 동안 국내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못했어요. 연결고리가 약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간의 반응을 어제 몰아서 주는 듯한 느낌이었죠. 양자 컴퓨팅 관련한 기업들에서 상한가 꽤 많이 나왔고요. 10% 이상씩 급등하는 종목이 굉장히 다수였습니다. 전일 양자컴 관련 종목들 체크해드렸던 것 중에 빠짐없이 거의 다 올라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한 테마가 조금 종목 확산이 됩니다.
이번에 구글의 컴퓨터도 초전도 양자 컴퓨터였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고, 리게티 컴퓨팅이 급등을 했었는데 역시나 초전도 쪽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초전도가 소재 느낌으로 활용이 되면서 어제 초전도체도 올랐고요, 양자 컴퓨터도 올랐고요. 결국 양자가 중요하다 보니 또 보안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면서 양자의 영역이 조금은 확장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에서 이온 트랩 방식이 있고 초전도 방식이 있는데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터라는 쪽에 키워드가 맞춰지다 보니까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한 3거래일 정도 부진한 흐름이 같이 나오고 있죠. 다만 주의는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기술과 국내 업체들의 갭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테마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상용화 등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다른 핫테마가 등장할 경우 빠르게 자금이 이탈할 여지가 있어서 구글과 리게티의 시세를 보면서 꾸준하게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17일로 알고 있는데요.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ETF가 또 국내에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키움 자산 운용의 상품인데 한번 이런 쪽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뉴욕장입니다. 어제 국내장에 핫한 이슈를 던져줬던 구글은 주가 상승을 다시 한번 나타냈고요. 이런 구글과 테슬라 등의 강세 속에 나스닥은 1.7%나 또 올랐습니다. 일단 CPI부터 봐야겠죠.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시장에서는 12월에 금리 인하하고 11월은 조금 보류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인하에 안도하긴 하는데 내년도는 금리 인하 기조가 좀 속도가 둔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서 국채금리는 소폭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M7 개별 기업 이슈에 좀 더 집중하면서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좀 쏠림이 나타나서 드라마틱하게 움직임을 보였고요.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AI 기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키뱅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IT 예산 증액, 결국 각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IT 서비스를 더욱더 적용하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고요.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서비스나우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개별 특징주 한번 볼까요? 테슬라 목표가보다 주가 상승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목표가를 올렸는데 그보다 더 빠르게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테슬라 424달러, 최근에 IB 곳곳에서 400달러 전망을 했었는데 그 전망을 수정하기도 전에 400달러를 돌파해버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6%의 급등 흐름이 있었고요. FSD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자리하고 있죠. 거기에 일론 머스크의 세상인 것 같은 지금의 기류도 반영했을 겁니다. GM 측에서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폐기한다라는 소식에 자율주행 사업자가 또 축약되는 것에서 테슬라의 압도적인 지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거겠죠. 알파벳 양자 컴퓨터 소식이 있었는데 이어서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AI 비서 소식을 또 전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2.0 출시가 들려왔네요. 1.0 내놓고 10개월 만에 2.0 출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5% 이상 또 상승해줬고요. 브로드컴도 강했습니다. 애플과 AI 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킹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고요. 브로드컴이 6% 이상 상승세 보여줬네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의 시세만 봐도 나스닥은 올랐겠구나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한 시세 분출을 보여줬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 쪽은 구글과 리게티 같은 경우는 올렸습니다. 리게티는 내년도에 이제 100큐비트 시스템을 포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밤사이 13% 또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죠. 다만 아이온큐와 D-Wave나 퀀텀 컴퓨팅 등의 종목은 하락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욕장은 AI로 왠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IT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기업의 IT 예산이 늘어난다라는 소식에 AI 소프트웨어 진영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JP모건 측에서 C3AI에 대해선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C3AI가 8% 빠졌고요. 시간 외에서 어도비가 가이던스가 예상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 하락을 나타내기도 했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조금씩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반도체 진영은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엔비디아 블랙웰 대량 생산을 시사했고 점유율이 2030년까지는 77%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도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반도체 괜찮았고요. 앞서 봤던 알파벳도 상승이었죠. 테슬라도 중국의 사이버 트럭이 공개됐다, 등록됐다 이런 이슈 있었고 GM의 로보택시 폐기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명확하게 빅테크 중심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가운데 애플은 챗 GPT 이제 적용한 AI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승을 이어가진 못했네요. 0.5% 빠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AI 쪽이 짙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결국 AI 적용의 시대입니다. AI가 적용되거나 혹은 AI가 자극하거나 하는 산업 자주 말씀을 드리죠. AI 소프트웨어부터 의료 AI, 보안, 온디바이스 AI, 자율주행, 방산드론 로봇, 양자 컴퓨터까지 추가를 해봤습니다.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계속 돌고 돌면서 지금 AI 시대가 빠르게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모든 산업에 보이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 밤사이에 테슬라의 급등으로 인해서 순자산이 600조가 됐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죠. 600조의 사나이네요. 자, 이런 트럼프 이후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가 시장 내에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트럼프 당선 이후 테슬라의 주가가 60% 이상 올랐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극받을 수 있는 것은 자율주행 가장 강할 것이고 그 외에서도 이슈는 계속 나오겠죠. 동시에 머스크 트레이드 받고 구글 트레이드도 함께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요즘 구글 뉴스도 알파벳 뉴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죠. 이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부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검색 엔진, 유튜브 그리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겠죠. 그런데 클라우드 컴퓨팅과 양자 컴퓨터, 그 밖에 하드웨어 제품 시장 진출, AI 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2.0 공개로 인해서 AI 비서 시장의 공략에 더 속도를 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물론 이들 기업을 바라볼 때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반독점에 대한 규제 문제, 광고나 클라우드 검색 등 경쟁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사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변동해 좀 여지는 있겠죠. 그리고 경기가 꺾인다면 함께 좋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주의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AI 전체 산업을 끌고 가는 것은 일론 머스크와 빅테크 업체들이라는 것이고요. 최근 빅테크 업체들 돌아가면서 관심을 받고 있죠. 아마존도 그렇고 최근에는 구글 쪽으로 좀 더 많은 무게가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글이 자극하고 있는 것은 결국 AI 소프트웨어 단이 되겠죠. 통상적으로 사실 연말 연초는 AI 소프트웨어가 좀 강합니다. 특히나 챗 GPT가 출시되고 나서는 더더욱이요. 왜냐하면 연초에 우리가 기억하는 이벤트 있죠. CES. 그 안에서 또 어떤 소식을 전할 것인가, 기술적 화두가 던져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가 하반기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았던 가운데 최근에 급변동이 있었던 후에 다시금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반가운 시세겠죠. 대표적으로 대형 종목으로는 네이버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 최근에 정말 좋은 시세 내고 있죠. 어제도 4% 상승세. 외국인이 11월부터 해서 딱 하루 제외하고 계속된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11월부터 상승률이 30% 정도 되고 있고요. 이스트소프트 하나 볼까요? 네이버에서 루닛부터 엠로 다양한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이스트소프트 역시나 강한
이슈 속에 들어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장 15% 상승이었고요. 11월부터 꾸준한 상승세, 한 100% 정도의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지 잠시 후 좀 더 세분화된 전략을 혜연 앵커가 전달해 줄 거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시장과 그리 연관이 깊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잠시 잊은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첨생법이요. 첨단 재생의료와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죠. 작년에 이제 국회 통과를 했고요. 올해가 지나고 내년 2월에 본격 시행이 됩니다.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명확한 규제로 인해 연구 효율성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개발 기간이 단축돼서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희귀병, 치료가 조금 어려운 것, 이런 질환에서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꿈의 치료제로 여겨지는 게 바로 CGT인데요. CGT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앞으로 결국 가야만 하는 길로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등의 첨단 재생의료 기술을 이용해서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시장을 더 빠르게 키워나가고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게 되겠죠. 꿈의 뭐뭐뭐 시리즈 중에 하나가 추가되는 걸까요? 꿈의 기판은 유리기판, 꿈의 배터리는 전고체, 꿈의 컴퓨터는 양자컴. 이제는 꿈의 치료제 쪽에서도 줄기세포 이런 치료제 쪽에 좀 더 관심을 둬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재생의료 시장으로는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바로 카티죠. 앱클론, 큐로셀 등이 여기에 해당할 거고요. 유전자 편집이나 유전자 대체요법, 그러니까 줄기세포 관련한 치료 종목들도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커지고 관련한 실험이 많아지고 생산이 늘어난다면 CDMO 시장도 동반 성장 가능하겠죠. 관련주로는 정확히 다 정리해서 뽑아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큐러셀, 에클론, 이엔셀, 지시셀, S바이오메딕스, 강스텐바이오텍 이런 종목들, 차바이오텍, 엑셀세라피틱스 주로 셀 들어가는 종목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봤고요. 만약에 시장에 관심을 주는 시점이 된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11월 달이었죠. 한양증권에서는 파키슨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갈 경우에는 S바이오메딕스도 긍정적이다 이런 의견 내기도 했네요. 어제는 강보학권에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첨생법 2월에 이제 본격 시행이어서 일단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입니다. 밤사이 MSCI 한국 증시 ETF는 올랐는데 오늘 국내는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긍정의 요소를 본다면 반도체 쪽이 미국에서 강했고요. 삼성전자의 수율 개선 뉴스가 요즘 많이 나오죠. 5나노, 4나노, 3나노까지 수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SSD가 3분기 매출이 올라왔다라는 소식을 트렌드포스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가장 핫했던 두 종목은 테슬라와 구글입니다. 여기서 자극되는 건 자율주행과 AI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꿈 시리즈에서는 첨생법을 하나 새롭게 추가했는데 오늘 시세 반영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테마주 굉장히 어수선하게 움직이죠. 일부 급등주 내에서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들은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 뉴스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안이 14일 가결될 것으로 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하야는 없다라고 확인 보도가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하야 경우에는 60일 이내 대선이 있어야 하는데 탄핵 시는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 측에서 시간을 벌 것은 바로 야당의 이재명 대표 관련한 선거 결과가 되겠죠. 재판 결과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따라서 뉴스의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어지럽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용으로 시장에서 간다면 혹은 빠진다면 이런 이슈구나 이렇게 파악하시기 위해서 제가 뉴스와 관련주를 정리하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22 통화정책 회의 대기 중이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나온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일정까지 체크해 봤고요.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나 테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양자기술, 양자암호통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세한 브리핑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와 함께 이제 양자 컴퓨팅 기술이 국제적으로 상용화가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안에서 어떤 섹터들이 순환매로 자극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목을 양자대면으로 지어봤는데요. 양자 컴퓨팅 기술, 양자 암호 기술과 함께 대면을 하고 있는 섹터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IT 보안 섹터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쪽이 어제 시장에서도 함께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의 자료이고요. 딥페이크 인공지능 시장 규모 역시도 2030년이 되면 385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버 보안 쪽도 그리고 딥페이크 인공지능 관련한 쪽도 시장 규모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될 텐데 여기에도 역시 양자 암호 통신 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이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자 기술에 대해서 어제 저도 민영 앵커의 브리핑을 보면서 꼼꼼하게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AI 관련한 섹터이다 보니까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양자 암호 기술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슈퍼컴퓨팅 기술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0과 1, 그러니까 이진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슈퍼컴퓨팅을 수학 천재에 비유를 한다면 양자 컴퓨팅 기술 같은 경우는 수학 천재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연산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쉽게 해주더라고요.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어제 또 자극을 받을 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미국이 중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스촨 사일런스 인포메이션을 제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자극할 수 있는 쪽은 통신 장비 쪽인데 통신 장비를 미국이 교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양자 암호 통신 기술뿐만이 아니라 통신 장비 쪽도 보안 쪽으로 함께 자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딥페이크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영상 제작 솔루션입니다. AI 기반 솔루션이고요. 소라를 공개를 했습니다. 챗 GPT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이 정교하게 가짜 영상을 만들기가 상당히 쉬워졌다라는 점에서 딥페이크를 감별하고 또 이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자극을 함께 받아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종목들이 좀 많은데요. 양자 기술과 IT 보안, 딥페이크 관련해서 종목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양자 기술은 사이버 보안 그리고 딥페이크의 경우에도 양날의 칼처럼 좀 작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를 예로 들면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물의 경우에는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저작권을 좀 보호받는 그러한 기능을 탑재하는 것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인지 아닌지를 훌륭하게 판별하는 데도 양자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양자 기술은 마치 이제는 사이버 보안 쪽 그리고 전반적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어떻게 사용하게 될 것인가 양날의 칼을 인류에게 좀 쥐어준 셈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양자 기술과 IT 보안, 딥페이크를 모두 아우르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상장사는 ICTK 그리고 라온시큐어가 되겠습니다. ICTK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이 물리적으로 복제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좀 시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라온시큐어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러한 서비스를 현재 우리나라에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IT 보안과 양자기술, 딥페이크 모든 쪽에 걸쳐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양자기술과 IT 보안을 아우르는 종목 엑스게이트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림시큐리티, 아톤, 한컴위드, CQ센 전반적으로 이 세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세 테마 내에 있는 종목들이 10% 넘게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IT 보안과 양자기술을 아우르는 종목 그리고 IT 보안 쪽과 딥페이크를 함께 아우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아갔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양자기술 단독으로 지금 정리해 놓은 종목들 중에서 한울소재과학이라던가 HFR 같은 좀 통신 장비 관련주들을 함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미국의 중국
새로운 제재에 대한 내용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솔리드와 같은 통신 장비주들도 우리가 순환매 차원에서 자극받을 수 있는 테마로 하나는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버 공격 양상이 좀 변화되는 모습을 이 IT의 발전과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데이터를 탈취해서 금융범죄에 악용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해킹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좀 빼돌릴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많이 범죄가 일어났었는데, 현재는 정치적으로도 이런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정학적 목적으로도 국가, 기업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인질로 삼아서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에 반하는 화이트 해커라는 직업도 생겨날 정도로 이제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보안업계가 이 AI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글루사의 경우에는 챗 GPT와 연계를 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AI 분석을 제공하는 이글루 X AI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는 기업용 AI 서비스죠. F파스, 이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니언스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인 낙스를 좀 강화하는, 낙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이 새 기업들도 함께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실제로 양날의 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정원이 지난해 국내 공공부문을 겨냥한 해킹 시도를 집계를 해봤더니 일평균 162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36%나 늘어난 셈인데, 북한이 주도하고 있는 공격이 전체의 8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와 북한처럼 약간 이 대치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런 해킹 시도가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챗 GPT를 사용해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성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을 더욱더 체감하게 하는데요.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최근에 또 미국 주식에 어떻게 투자할까, 또는 ETF 상품에 어떻게 투자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로벌 ETF 상품들이 있길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두 개 ETF 모두 연 상승률이 30% 넘게 육박을 하고 있고요. 구성 종목은 대체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시스코 시스템즈, 팔로알토, 브로드컴, 인포시스 같은 종목들입니다. 그 밖에도 포티넷 같은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앰플리파이 사이버 보안 ETF 같은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ETF 상품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각화할 것인가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억 달러, 이게 의미하는 바는 중국이 통신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미국이 책정하고 있는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제 30억 달러 규모의 기금 투표를 한다라고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이전에 중국산 장비, 특히 화웨이와 GT로부터 인수한 통신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자 기술, 양자 암호 통신을 통해서 국가 간의 해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이제 중국산 장비까지도 모두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비용만 해도 50억 달러 수준에 육박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30억 달러가량의 기금 투표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장비 교체에 나선다는 계획이고요. 지금 미국 내에 있는 통신 장비 종목들 좀 많이 차트도 무너져 있고 통신 서비스주들은 나쁘지 않게 올라가고 있는데, 통신 장비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함께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자 기술 앞서서 살펴봤던 표에서 통신주들이 일부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 있었던 것이겠고요. 11월 28일 투자뉴스 7에서 통신 서비스주들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 브리핑을 전해드리며 이렇게 통신 장비 5G, 6G 관련주들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이 양자 암호 통신 기술, 양자 기술이 언급이 될 때 순환매 차원에서 함께 자극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앞서서 민영 앵커도 전해주었는데 이수페타시스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좀 긴장도를 높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유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시간 외에서 들려왔는데요. 12월 2일이었죠.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일 만에 유증을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셈이고요. 유증 규모나 자금 사용 목적을 들여다봤을 때 기존에 제시했던 내용들의 큰 틀의 변화는 그다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장중에 7%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시간 외에서 7.6% 하락하면서 이 이상으로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제이오는 오히려 시간 외에서 6.4% 오름세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이수페타시스의 시간차 공격에 좀 어질어질했던 바가 있죠. 주가 하락도 크게 맞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에 유상증자 결정이라던가 기업 설명회 안내 당시에 공시 시각도 함께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오늘 이수페타시스 제이오는 좀 주의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투자자들도 참 지쳐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혜연 앵커 브리핑에 항상 제목을 기대하게 되는데 오늘은 또 양자대면 기억하면서 양자와 보안 이런 이쪽에 온기 확산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갈게요.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김태성 본부장님과 시장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래 연속의 강한 반등은 네. 너무 반가웠어요. 월요일에 하락을 조금 지워주는 느낌이었는데 물론 그 가운데서 손실 보신 분들도 너무 많으실 것 같긴 그쵸. 합니다만 일단은 이 일의 상승이 어떤 의미를 띠는지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기일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만 정말 바닥을 본 걸까요, 저희가? 어제 사실 이제 지수의 상승은 굉장히 좋았어요. 상승률은 괜찮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수급이 100점 중에 몇 점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외국인들의 이제 현물 선물 그리고 이제 콜 옵션까지 모두 이제 매수로 돌아선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조금은 확신을 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제보다 어제는 수급이 조금 다소 약했던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더욱이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오늘 우리나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공교롭게도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장중의 변화 굉장히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한 가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만, 우리나라 시장만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 워낙 조정의 폭이 깊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려했던, 염려했던, 걱정했던 수준의 낙폭이 크게 나오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형주들만 계속 올라가고 중소형주들이 따라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고요. 대형주들조차도 지금 힘을 내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정 심하다. 계속해서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다면 ETF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결국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7,000원 이하에서의 접근이 사실 하루 이틀 정도는 제가 아마 미우셨을 겁니다. 이걸 왜 지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지만 이틀, 3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공포스러울 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ETF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너무 시장의 변동성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글로벌 증시 따라서 올라가지 못한 게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 보유? 저는 충분히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지수가 그래도 12월 말까지는 현재 구간에서 최소 7%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그러면 레버리지는 여기서부터 약 15% 정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틈새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어제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장이 안 좋았던, 이제 미국장 내에서 반도체가 안 좋았음에도 국내 반도체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거 좀 반가웠어요. 소부장에 좀 수급도 꽤 들어왔는데 이거 의미 있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 IR이라고 하는 일정이 굉장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에서도 변수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계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갑작스럽게 시장에 나오기 전에도 제약바이오가 잘 나가다가도 IR 한번 또 하게 되면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 또 테크윙도 그렇고 맞아요. 지금 IR 또 오늘 한미반도체 관련한 이슈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반도체 IT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계속 높여 가셔야 된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치고 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던 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대다수의 종목분들이 투신의 매수세가 좀 강했습니다. 연기금은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좀 사왔지만 투신은 지속적으로 매수가 없었다가 지난 2거래일 동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제 수급 변화가 좀 나타났었던 상황. 저는 어제 급락했던 테크윙까지도 오늘 이제 반등력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소부장 쪽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부장 탑픽 하나만 주시면요. 일단 저는 어제 한미반도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만약 오늘 IR이라고 하는 핑계 삼아 조금 조정이 내려도 종가 기준으로 수급의 변화가 없을 시에 저는 한미반도체를 여전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도 빠르게 점검을 해봤고요. 사이버 보안, 딥페이크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자 암호가 등장하며 이게 모든 것을 해킹할 수 있다라는 불안,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자 또 보안, 이래서 보안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죠. 있어요. 이 보안주에서는 괜찮게 보시는 거 있으신가요? 양자 컴퓨터 어제 아마 앵커님 이야기가 이렇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일정 부분은 이해하지만 또 일정 부분은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어떤 자아가 지금 계속해서 충돌이 되는 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코인 시장은 절대로 풀 수 없다라는 블록체인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양자 컴퓨터는 뭐든지 풀어낼 수 있다라는 기술이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창과 방패네요. 그렇죠. 정말. 지금 계속해서 뭐 시속 게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미국 증시가 올라가다 보니 양자 쪽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어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대장주였던 아이온큐가 약간의 조정을 조금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최근 3개월 동안 올라온 것 대비 오늘의 조정은 그렇게까지 크게 낙폭이 커졌다라고 하기에는 아니었거든요. 네. 일단 그런 빌미로 만약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대신에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은 조금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 플러스 알파에 저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제는 또 통신주들이 굉장히 강했었죠. 앞서 이제 혜연 앵커의 브리핑도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저는 오히려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도 가장 빠른 연도가 2030년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것도 정말 빠르게 잡았을 때 30년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가면 더 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돈을 벌어들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가 가장 중요하게 저는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는 5G 통신주를 먼저 보시는 게 맞다. 솔리드라든지 HFR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맥스게이트라든지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먼 발치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안하면 결국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을 글로벌 기업에서 가져가서 쓰진 않습니다. 조금은 아쉽지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쪽을 체크를 해보면 라운시큐어밖에 없습니다. 라운시큐어는 실제로 지금 우리 뭐 개인 정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보안주를 보신다면 뭐 여러 기업들이 생각나시겠지만 라운시큐어 쪽을 보신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이제 최근에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쪽은 인스피언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까지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저는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이제 IPO 이슈로 인해서 관심 받는 쪽 인스피언, 그리고 라운시큐어, 통신 쪽도 솔리드, 같이 이 카테고리 안에서 각각의 메리트가 좀 있는 종목들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제 첨생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첨생법 이제 2월 5일 본격 시행이어서 그냥 이슈로 넣어봤어요. 저희도 네. 이제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하자는 차원에서 세일 들어가는 종목들 혹은 카티 치료제 종목들 아니면 차바이텍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뭐 지금 봐도 되나요? 아니면 좀 나중에 볼까요? 일단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 강했는데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헬스케어는 네. 조금 약했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만약 그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면 이유는 이걸 꼽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물보안법이 연내에 좀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은 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게 빌미가 될 네.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시기의 문제이지 방향성 자체는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옥죄어가는 것은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따라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여전히 체크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저는 만약 제약바이오로 보신다면 이제는 단순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쪽보다 그 기대감에 충족시키는 성과를 낸 쪽을 조금 보셔야 된다. 처방자 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뇌전증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SK바이오팜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에로에 대한 로열티를 본다면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알테오젠만 보시면 저는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생각했던 일정들이 조금은 뒤로 미뤄진 상황이라서 중소형 개별 제약바이오주를 먼저 체크를 하시기보다는 대형주들의 흐름을 좀 먼저 보시고 나서 그들이 살아 돌아오면 CDMO 중소형주 바이넥스 ST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커플링 매매를 좀 고려를 해보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미국장에서 헬스케어의 흔들림, 오늘장에 국내 연동될 여지 등도 열어둬야 될 겁니다. 특히나 내년도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니까요. 하지만 첨생법 관련해서도 저희 계속 일정 앞두고 시세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바이오 대형 종목들의 시세 컴백부터 확인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오늘의 종목은 종목명 긴 거 항상 얘기할 때 저희 고민되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지금 가장 큰 메리트 짧게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제 중국의 경기 부양 이야기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증시 다소 좀 힘들 뻔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보면 반등의 트리거가 발생이 됐고 일단 과거보다 소비 패턴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화장품주들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과거처럼 경기 부양이 나왔을 때만큼의 상승세를 좀 보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의류 쪽 안에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충분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전체 중국에서 지금 오프라인 매출 점포가 약 9곳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한 곳은 이제 오픈이 준비되고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봐야 10곳인데 지금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내년에 중국 오프라인 매장 목표치가 100개의 점포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많아진 점포 수를 통해서 그들의 실적에 대한 숫자를 좀 체크를 해본다면 저는 올해도 사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나쁜 실적을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대표이사들의 약간의 이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가격이라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 대표적으로 잭시믹스 브랜드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운동복으로도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입는 옷으로도 굉장히 지금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서요. 저는 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가 8,5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자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목표가 8,500원으로 저희 지켜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